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가 시설이 부족하거나 수술 진행이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중증 응급 환자가 최근 3년간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총 17,100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4,400여 명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도시 권역은 주로 병원 시설 내 중환자실이나 병실이 모자라서, 지방 권역은 환자에 대한 의료 처치가 원활하지 못해 타 병원 이송이 결정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의 경우 의사의 권고대로 대개 음주를 자제하는 편이긴 한데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알코올 섭취 역시 사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와 임상역학연구센터 연구팀이 40세 이상 36만 4,300여 명을 일반인과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로 나눠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가벼운 음주를 하는 만성 바이러스 간염 환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 환자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19% 높았습니다. 더불어 보통 음주를 할 때는 23%, 문제성 음주를 할 때는 69%까지 사망 위험이 커졌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있다면 가벼운 음주, 즉 여성은 하루 소주 한 잔, 남성의 경우 소주 2잔 미만의 음주도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2월 24일 비대면 병원 진료가 허용됐죠. 이후 지난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00여 건의 진료가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들을 살펴보면 54%로 확인된 의원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20%, 상급 종합병원 12%, 병원 7%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별로 보면 고혈압 환자가 43%에 달했고, 당뇨병이 20%, 기관지염 8%, 고지질혈증은 5%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비대면 전화진료 이용 현황에서는 6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는 심박동이 불규칙한 부정맥의 일종인 심방세동이 생길 위험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신장내과 연구팀과 미국 스크립스 중계과학연구소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600여 명을 만성 신장질환 유무에 따라 구분해 1년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3.1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처럼 부정맥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 검진을 통해 심전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좌심실벽이 두꺼워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비후성 심근증인데요. 심한 경우 심장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밝힌 기존 진료 지침에서는 운동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이를 뒤엎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진료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비후성 심근증 환자 7,600여 명을 운동 강도에 따라 구분한 뒤 평균 5.3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그룹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그룹에 비해 총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각각 22%, 25%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비후성 심근증 환자 또한 일반인처럼 운동을 해야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결과로 환자들에게 적정 수준의 일상적 운동을 권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방역 조치가 권역별로 세분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또한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서 분리한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더라도 상급 의료기관으로 옮겨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큰 코로나19 유행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관련해 국내에서는 지역사회 통제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지난 26일 오전에 가진 본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2주가 지난 상황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1총괄 조정관은 요양시설, 재활병원 같은 이 고위험 시설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감염 위험 요인으로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온 할로윈 데이를 꼽았습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을 언급하며 할로윈 집단 감염 차단을 위해 클럽이나 유흥주점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고요. 더불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사회복지시설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모든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 또 발열 확인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응 전략을 다듬고 있는데요. 방역 조치를 권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 2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이 권역별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지속적 억제라는 이 근본적 방향성은 유지하되 방역 및 의료 역량을 더 높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집합금지나 영업 중단처럼 이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이 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에 맞는 이 정밀 방역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국내 환자에서 분리한 6개 바이러스 그룹에서 모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분리주 6개의 유전형 전체에 대해 세포 수준에서 방어 능력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미노산 차이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구분짓는데요. 이 중 국내 환자의 검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 유전형은 S, L, V, G, GH, GR 이렇게 6개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발 유행 이후 주로 GH 그룹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사람에게서 직접 효능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세포 실험으로 확인된 결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치료제를 개발한 국내 기업의 이름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전담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대부분은 이 경증 환자입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라도 대형 병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감염병 전담병원 10곳 중 4곳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함께 확진자 입원 병원 2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 대상의 37.5%인 9개 의료기관이 중증 병상 확보 문제로 인해 환자 이송이 쉽지 않고 타병원 이송 시스템이 체계적이지도 않고 절차마저 복잡해서 중증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드러났는데요.
전체의 79%인 19개 의료기관에서 일손이 모자란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16개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좋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규 확진 최다 기록이 뒤바뀐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 숫자가 적으면 10,000명대, 많게는 8만 명을 웃돌기도 합니다. 이에 통행 금지나 시설 폐쇄, 국가 경계령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내려가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르면서 실내 활동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요즘, 코로나19가 유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셈인데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더 큰 코로나19 유행이 세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가 유행 억제를 가시화할 수 있기 전까지 우리의 방역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의료기관과 요양원 등에서 감염이 발생한다는 점은 결국 중간고리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통제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급박한 다른 나라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한 뒤에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입니다.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기 시작한 단풍을 만끽하려고 등산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가을 산행에서는 벌레를 매개로 한 감염병은 물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주의 역시 필요합니다. 특히 인파가 몰리면서 밀접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단체 산행이 아니더라도 산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고대 안산병원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는 앞뒤 사람과 거리가 있거나 혼자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친한 지인일지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케이블카를 탑승한다면 밀폐, 밀접 환경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써야 한다면서 산행 중이나 케이블카 탑승 시 마스크의 종류보다는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망사 마스크를 제외하고는 뭐라도 써야 침방울이나 노출되는 바이러스 양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코와 입을 가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도 등산 상황에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평지를 걷는 중이라면 숨이 많이 차지는 않겠죠. 이땐 괜히 마스크 겉면을 만지면 되레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기보다는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서는 숨이 차기 때문에 마스크를 중간중간 벗는 것이 필요하지만 주위에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하고요. 때문에 당초 산행 계획하실 때는 사람 많이 모이는 시간대와 장소를 꼭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교수는 모임을 갖는 것도 결국 같이 어울리면서 경험을 쌓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행 에티켓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 지켜야 할 산행 에티켓입니다. 산에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싶을 땐 손소독제를 꼭 챙겨가세요. 기구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제 사용을 권고하는데요. 여러 기구를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눈, 코, 입 같은 점막이 있는 얼굴을 만지지 않고 되도록 빨리 손을 씻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세수 전에 손으로 만졌다고 해서 감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산행 에티켓이며 주의사항을 일러드리는 이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단풍철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간 등산객들은 최소 1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단체 식사 및 뒤풀이 자제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행 중에는 가을철 흔히 발생하는 고전적인 감염 질환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진드기맥의 감염병이 있는데요. 쯔쯔 가무시증이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의 진드기 맥의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니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야외 활동할 때는 긴 옷, 모자, 장갑, 또 목이 긴 양말처럼 몸을 보호하는 옷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쉴 때는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귀가한 후에는 몸에 벌레 물린 상처나 홍반성 물집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열이나 근육통, 결막, 충혈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꼭 치료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건강톡톡이었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